마감에 앞서서 회의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두 분의 희생자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해보면서 잠깐이나마 제가 묵념 시간을 좀 갖고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6일 정도 됐네요. 13일부터니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기록상으로는 30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종시 입장으로 볼 때 이런 호우가 없었던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통계로만 보아도 13일부터 18일까지 559.9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장구면에 620mm가 내렸고요. 부강에는 603mm, 거진 도당동에 575mm, 한솔동에 568mm, 영동면에 563mm가 내렸는데 불과 한 6일 동안에 600mm 정도가 내렸다는 건 어느 정도 내렸냐면 우리 세종시의 연간 강우량이 약 1200mm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간 강우량 1200mm 중에 600mm가 불과 6일 사이에 내렸다는 것은 얼마나 집중호우가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피해가 계셨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 피해가 그나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설 피해로 볼 적에는 도로 침수, 토사 유출, 수목 전도 해가지고 전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약 396건의 피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 좀 발목한 것이라고 본다면 금남면 부용리의 산사태, 한솔동의 백제부근 역사공원 사면 유실, 그리고 장구면 하봉리의 도로 유실, 연서면 성재리 마을 안길 붕괴 1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유시설로서 각종 가옥이 파손됐다든가 우사가 침수된 것들이 6건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대통령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세종시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재난 지역을 행안부에서 파견된 연락관과 함께 제가 일일이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았고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재난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고 피해를 크게 키우지 않았던 근거인이 아닐까 생각해서 차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경찰,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전환하는 상황실은 24시간 가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육아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저희들과 같이 상황 유지를 해주었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 대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큰 피해를 더 막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1건의 침수주택 신고건이 남아있고 그리고 역류 맨홀, 침수도로 등의 시선 개선 등의 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우리 재난 대비 태세 우리가 3단계에서 1단계로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야간에 피해본 어떤 지역에서 우리의 사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날이 밝았기 때문에 오늘 12시부로 1단계 근무 태세도 해제하는 것을 제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 피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좀 휴식이 필요하고 또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예보된 강우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동안은 그 대비 태세를 평상시로 복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침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축사, 공공시설, 주택 등의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이나 위생 관리에 지금부터 철저히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장마가 좀 그쳤다 싶으면 전 시민들과 함께 전시 전역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 방역, 그리고 도로 정비, 보수 이런 것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현재도 계속 우리 지역 피해에 대해서 후원금이 좀 닥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액수를 지금 개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하노스 소사이어티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 호우에 대응했던 체계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매우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 실장을 비롯해서 읍면동 재난 담당자 그리고 소방부서 직원들이 단체 소통방, 단톡방이죠. 카카오톡의 단톡방을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신고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는 것을 온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한 지휘의 상황 판단 그리고 대응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그 7월 15일 날 토요일에 새벽 시간대에 시우량 50mm 가량의 집중호우가 있다는 보고를 새벽 5시에 부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들었습니다. 즉시 5시 반에 제가 출근을 해서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 300mm의 예상 강우량이 더 예보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이라는 것은 사실 호우 매뉴얼에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매뉴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읍면동을 비롯한 전 직원 비상소집을 1시간 내에 해서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로 올 일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으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읍면 동장들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현장 대응에 임해라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휴일날임에도 불구하고 92%의 1시간 내 92%의 응소율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응소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고된 바도 없었고 또 주말에 개인 약속도 있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빼고 92%가 모두 응소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직원은 해외 가는 계획까지도 다 취소하고 무술에 응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시장으로서 대단히 감동이랄까 하는 그런 신뢰감이 들었고 직원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휘부의 모든 그 실국장들이 재난 현장을 매일 점검을 하였고 행사나 또는 개인적인 약속들은 뭐 연기 내지는 취소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하나 거론해서 뭐 쑥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특히 고기도 행정부시장 그리고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6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로 교대해가면서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에 자면서 상황을 관리해 주었고 우리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궁평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고 그 출동과 동시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재난문자 발송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 난간에 매달려 있던 우리 주민들 7분을 구출해낸 것도 구조해낸 것도 우리 세종소방서 요원들의 희생적인 활동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복구에 따른 예산 추계 그리고 복구 작업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금부터 더 박차를 가해서 이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KBS 박지은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에 맞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난 14일 세종 10성에서 있었던 그 만찬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만찬이 연기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불가피했는지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한화소사이어티 회원들 그리고 명문 나눔 기업 회원들이 최소한 1억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이 38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제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몇 달 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 정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짜가 잡혔는데 더 이상 연기한다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렇지만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내 식당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시간도 짧게 하고 그리고 술이나 연주나 이런 것들 다 생략한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호우 경보에 시청 직원들이 이렇게 대비 태세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재난이 나오니까 그분들 중에 솔선해서 그때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보고 감복을 했다. 그러면서 수재 의원분과 함께 쌀을 보내주신 분들이 이미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라는 말씀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로서는 최대한의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면서 또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구내 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 김주환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장님께서 이제 거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고기동 그 행정부시장하고 조수장 그 안친단전 실장께서 지난 15일 그 비상 그 근무령을 이제 시장님께서 내리고 난 이후에 두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쪽잠을 주무시면서 5일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사도 제가 냈습니다만은 부용리에 이제 그 벚꽃 침리길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토사가 산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그 부분을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제가 제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위쪽으로다가 지금 불법 개발을 해서 그게 내려온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고진이 가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속되는 어떤 이제 그 장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피로에 누적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상황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인사가 곧 이루어질 텐데요.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간부들이 이렇게 써주신 걸 알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네요. 고생하신 분이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격려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고기동부시장, 우리 시민안전실장 그리고 장거래 소방본부장들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영리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실화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인사 문제는 제가 늘 뭐 이 한 건 때문에 특징이다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러나 인사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료에 걸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들을 우선 발탁해서 대우한다 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인사 원칙을 인사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뉴시스의 송성화 기자입니다. 약간 자화자찬 분위기 속에서 하나 질문드리는 게 있는데 학강 오토 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이 3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도 자료에 나온 걸 보면 7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물에 잠겼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 카라반이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수천만 원대 달하는 고가로 알고 있고 나머지 63대 중에 7대를 제외하고 고지대로 옮긴 나머지 카라반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기를 지금 보면 7대는 옮겼지만 그 호우 예보가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전에 얼마든지 지금 옮길 수 있었던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초동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막대한 계산적 그 피해를 지금 일으킨 거 아니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카라반을 사용할 수 없는지 참수된 거 하고 그다음에 초동대처를 미리 할 수 없었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침수된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이 사항을 상세히 우리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고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개인들이 하는 캠핑카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수관, 그리고 수도관, 그리고 하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동시에 오수가 역류되지 않는 조치까지 해야만 그것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캐러반이라고 해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동차의 모양을 갖춘 고정주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우 예보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7대는 철수했지만 나머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예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작업을 70대에 대해서 그거를 다 작업만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 건데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7대를 철수시켰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서 나머지는 조치를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현준 시장님께서 누가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합강에 있는 오토 캠핑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지휘하면서 보면은 저희들을 요청하는 것과 달리 빼내는 작업 자체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카라반을 철수시켜라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주어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류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는 작업 자체에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또 며칠간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의 지류, 예, 이번 그 비에 지류에 이제 보강을 할 때가 아마 이제 파악이 됐을 겁니다. 혹시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몇 군데가 아니라요. 그 전에부터 이 방축전, 삼성천, 내창천, 조천 이 부분에 습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게 재난에 우리가 왔을 때 혹시 말하자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정도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조치를 하자 해서 재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수초 제거 작업들을 쭉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하천 정비 사업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 정비하는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혁교 기자님. 이세준 경제 김정현 기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주중까지 예를 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도 일기 예보상 거진 일주일 가까이 비가 또 내린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이 기간 동안 강수량이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서 추측할 이제 정보를 아직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이번에도 이제 어제 이제 종합 이제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오픈하셔가지고 업무하시는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때 시민들이 이제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듭니다. 아까도 이제 마판에 놓고 종촌 지역에 있는 제천에 이제 종촌 학생 4명이 수영하고 그런 상황처럼 시민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협조사항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지, 그래서 강수량 부분과 우리 대책 부분 얘기해 주시고, 하나는 이제 학강 캠핑장에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강 캠핑장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에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민 주민자치 시정 설명에서도 이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캠핑 축제도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근데 향후 이제 기후적 변화 부분에 때문에 집중 호우가 이제 문제가 되긴 있는데, 향후 이제 이 호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상수지 않습니까? 이제 근본 대책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근본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학강 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아예 철거하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오토 캠핑장, 자동차 정박하는 그 부분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호우 때문에 피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설명을 가무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처를 하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매일 아침 저녁 때 그리고 중앙 중간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총리주재 회의 때 다음 주 또는 주말 기상 상황 관련해서 기상청장께서는 비는 예상이 되는데 실제 강우량이 얼마나 될지는 목요일쯤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상은 된다, 준비를 해놓자라는 아침에 결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 협조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어제 와서 와주셔서 내가 아주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사실 시민들 중 일부 시민들은 전체는 아니지요. 대부분은 잘 따라주시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 위급 상황을 모르고 자꾸만 위험 현장에 출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천 같은 데도 이 하상천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있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자꾸 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운동하시려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CCTV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방송을 해서 나가십시오 라고까지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로가 앞에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자꾸 진입하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라바콘이라든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진입하려고 하는 분을 시설로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통경찰이나 우리 직원들을 거기 배치시켜서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데,
그것도 24시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각별히 좀 부탁을 드렸죠. 이런 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공보 기능을 좀 해주십사. 저희들이 통제하는 데는 어디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할 때 저희들이 재난 문자 보내는 것도 누가가 있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그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공보 기능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보사항은 우리 언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키신다는 생각으로 즉각 보도를 해주시고 즉각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합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례 없는 폭우가 내린 상황과 평소 상황과를 늘 유례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전액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제지변으로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관 캠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세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병기. 예, 세종호수 이병입니다. 뭐 카라반에 대한 이제 책들이 많아서 다들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어제 몇몇 기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 쪽에서 조사단들이 나오는데 그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짧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원금 규모라든지 대상 기준 이거를 정하는 게 이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다른 지역을 공조해서 모신 기준이 있습니다. 예. 피해 규모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안 됐다면 그 지역 피해에 대해서 지방비가 우선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 예비비라는 것을 별도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방비 플러스 국비가 여기에 더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그 우리 그 피해자 가옥이든 공장이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런 특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지역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 외에 그 지금 재해보험도 전국민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실은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신임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재보험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보금 운동을 하시는 구호기금. 예, 구호기금인데 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금 모금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험은 국가기관에서 하고요. 그 개인으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의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돈을 다른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모금을 할 수 없고 재해구호협회에만 돈을 낼 수 있고 그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보고 배분을 해서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세종시에 특별히 애착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동복지모금회 그쪽을 통해서 물품을 특별히 기증을 하고 싶다면 이제 세종시 특정 지역,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치죠? 예. 네.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서희 기자님. 왜 자꾸 짧게. 네, 김동일 신서희 기자입니다. 네. 그 지금 저희 인명피해가 이제 두 명이 계신데 그또 불평 지하차도에서 또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17일날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장례식장 가서 좀 위로를 전달하고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당일날 갔습니다. 당일날 갔고 그 유족분 아버지도 뵙고 그리고 부인도 받고 아이들까지 다 와서 위로를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뭐 들을 인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제가 거기
세릉동 주민이었어요. 세릉동 동장을 발인할 때까지 이분들을 끝까지 케어해드려라. 그래서 발인할 때까지 써 있게 했고, 또 우리 복지국에서도 직원을 제가 2사람을 배치시켜서 그분들이 끝까지 발인을 하는데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홍문진 네, 유시빈 홍준지인데요. 일주일 동안 시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재난지역으로 체포가 돼서 복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원인은 집중호우였죠. 엄청난 비가 내린 거였는데 일부에서는 4대강 사고와 관련해서 유강 강강에 준설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20년 동안 없었던 게 집중호우와 같이 연결이 돼서 넘치고 하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환경부 장관 만나셔가지고 민주관에서 상의를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시장님 혹시 보관으로 가지고 계신 게 지금 호우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아까 질문이 잠깐 있었는데 구체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변함없이 말씀드립니다. 하천은 준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준설을 안 해주면 토사가 밀려와서 천정천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하상이 도로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언제 예산을 몰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건 준설이 없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때 4대강 개발 사업할 때 일부 준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준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에 대한 준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하고 각 장관하고 우리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그때도 이 준설 문제를 각 자치단체장들이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당연하다. 강상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인데, 우리 금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도 강심 부분이 그 수초가 우거져서 강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세정보는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준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통합하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을 기재부가 지원을 해줘서 해내야 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비가 또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긴장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